네, 반갑습니다. 음, 뭐,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있진 않은데, 잠깐 뭐, 기사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조금, 뭐,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허스토리. 세계 여성 폭력 주방 주간을 리뷰해봤다. 아, 제 눈길을 끌고 관심을 끌었던 거는 다른 건 아니고, 허스토리라는 단어. 에서 이제 눈이 멈췄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편집자 주 해가지고, 허스토리는 젠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뉴스레터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포털 사이트에서는 열흘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즉시 허스토리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메일을 받아보시면 풍성한 컨텐츠, 정돈된 화면, 편리한 링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4년 전에 방송하면서도 아마 잠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페미니즘, 그릇된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허스토리거든요.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지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대변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허스토리가. 그 여기 보면 뭐 허워즈, 여성의 언어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뭐 얘기 아마 이거 저기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어 미국에서 한창 뭡니까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60년대 말 70년대 이때 그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꼴페미들 미국에도 꼴페미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저기 미국의 꼴페미들이 어 그 역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영어 단어,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뭡니까? 한자를 보면 이제 파자를 해가지고 뭐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제 이름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의 그 가운데 영자가 삼수변의 길영자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자를 하면은 뭐 삼수, 물 숫자에다가 길영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받자를 하면 히스 플러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정확한 어, 뭡니까, 역사를 모르고 나면 얘들 말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빨갱이니까 빨갱이들의 어떤 수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히스 스토리가 되니까 남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국의 꼴패미들이 시비를 이제 걸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지금의 꼴패미들처럼. 아니, 역사가 어떻게 남자들의 이야기, 남자들만의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허스토리예요, 허스토리. 그런데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로 파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히스토리 그 자체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한 5, 60년 전에 미국의 꼴팽이들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이런 단어가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 이제 영어 단어에서도 이제 그 남성 중심적인 단어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mankind 뭐 이걸 이제 person kind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그 뭐 그런 단어들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좀 교정을 한다는 거는 뭐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단어. 이건 탄생돼서는 안 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많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뭐 했다고 하던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 그 딱 하나.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딱 그 한 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선판을 봐도 딱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스토리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히즈 스토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저기, 그 억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젠더 관점으로 이제 뭐 본다는 뭐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 거죠. 정말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바로 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허워즈. 아니, 막말로 무슨, 그럼 뭐, 히즈 워즈란 뭐, 그런 용어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꼴패미 년들이, 있는 놈들이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금 허스토리 이런 말을 막 쓰잖아요. 자기들은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이거를. 무식의 산물이 허스토리입니다. 허스토리. 무식, 저도 무식한 개쌍년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허스토리예요. 허스토리. 이런 개무식한 개쌍년들, 아유, 젠더 폭력, 저기, 아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맞고 사는 남편도 맞고 사는 마누라보에 못지않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제 표면화가 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히 이제 아직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적어도 제 나이 이상쯤 되면 50대 이상쯤 되면 아직도 그래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들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말이 되냐 하면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됐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만약에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툭툭 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냥 남자가 처음에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좀 맞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 계속되면
계속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마누라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 이런 식으로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 하나의 그 뭐야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이게 지금 뭐야 이 좀 이 치매가 왔는지 하여튼 그런 게 이제 1년이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서 그냥 아이고 그래 막 그냥 뭐 좀 뭐 그냥 이 귀엽게 봐주자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맞아 주다가 이게 어느덧 고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 남편은 맞으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래 뭐 마누라가 그냥 막 스트레스 좀 푸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맞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도하게 그 제가 알기로는 식칼로 막 위협하고 이런 경우도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한두 번 그렇게 해주다가 이게 습관화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삼지를 않죠.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보세요. 그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미국도 치매 노친네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미국은 아직 시스템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도 않고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뭐 틀리면 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끝장나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정말 뭐 아까 얘기대로 무슨 갑자기 무슨 진짜 우리가 그 뭡니까 뭐 신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뭔가가 뻥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뭐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친중을 하느냐 친미를 하느냐 뭐 이런 차이하고 이제 우리 같은 일단 서민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느냐의 이제 정도의 차이 뭐 같은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댓글을 달면 포털에 댓글을 달았더니 야, 자기 욕을 한다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이혜진이 부르다가 야 저기 누군지 다 리스트 작성해서 보내라 뭐 하면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실명으로 다 저기 토스해주면 이재명이가 뭐 저기 밑에 시켜가지고 야 저 좀 담궈라 뭐 이렇게 하겠죠. 이재명이는 그거는 이제 뭐 이건 카르텔의 어떤 이득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냅두겠죠. 그런데 그 외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지금 이 4년 반 지켜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나 그 집권한 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그 적화가 됐죠. 북한한테 먹혔죠. 근데 안 되는 거. 이거는 가장 큰 거는 미국이 그걸 용납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거는. 근데 모르죠. 그래, 뭐, 미국도 하다 안 되면, 에이씨, 그냥 포기해. 해버리면, 그러면서 미군 철수시키고, 그럼 미군 철수되자마자 바로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그날로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돼도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거 정도 빼고는 어차피 비슷해요, 뭐. 근데 그게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놓고 보면, 막, 뭐, 일하나 저러나, 우리 같은 놈들은 그냥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김종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 그 다음에 캥거루족 아들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는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이 뭐 솔직히 뭘 하겠어요. 대통령이 된들. 아니 지금 상황이 딱 그 뭡니까? 저 뭐 국정농단 얘기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대통령은 박근혜인데 뭐 최순실한테 휘둘렸네. 뭐 한 문고리 3인방이었더네. 아니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준석한테 무릎 꿇기 전에는 그렇게 뭐 문고리 3인방이었더니 그렇게 씹어대던 그 언론 개쓰레기 또 뭐 진중권이나 이런 개씨발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이 진짜 휘둘리잖아요. 대선 후보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지금 뭐 그냥 거의 흡수합이고 김종인이 나와가지고 뭐 물론 그쪽으로 단어로는 표현 안 합니다만 내각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윤석열이가 한 달 동안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뒤집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듣부작 같은 이런 유튜브나 씨발 그래 이러고 있지. 이 상황에서 과연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활개칠 거 아니에요. 헛스토리 해가면서 이 개시학년들, 무식한 년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